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ATX 세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클럽 네트워킹 세 번째 세션, NDFC 관련된 템플릿 사용자 정리라는 토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영문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NDFC 사용할 때 보시면은 그 템플릿이라는 거를 통해서 배포도 하고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그 웹엑스 Q&A 창으로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세션 중에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는 또 별도의 Q&A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세션 중에 질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때 제출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 그리고 @cisco.com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도 해당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TX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 메일이 발송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한테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10점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토픽 자체를 이제 전체를 딜리버리 하겠고요. 그리고 김정웅 사무님과 그리고 김봉 프로님도 이제 저희 패널리스트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의 이제 다룰 내용은 NDFC의 이 템플릿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지난번 세션을 진행할 때도 보셨겠지만은 그 네트워크 EVPN, VXLAN EVPN 패브릭 구축할 때 보면은 사실 수동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셨다고 하면은 각 매개 장비에 접속하셔가지고 특정된 코맨드를 넣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근데 NDFC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GUI 화면을 통해 가지고 몇몇 변수값만 클릭하시고 혹은 이제 특정된 옵션만 선택해 두시면은 그 복잡한 VXLAN EVPN 패브릭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이제 템플릿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저희가 이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NDFC 안에 있는 이 아키텍처, 템플릿 아키텍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NDFC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스위치 CLR 명령어를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권고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젠다는 템플릿 개요, 그리고 프리폼이라는 정책 템플릿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용자 쪽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정책 템플릿 방법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NDFC 템플릿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NDFC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처음에 NDFC 오버뷰 세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원인은 NDFC는 템플릿 기반을 통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정이나 네트워크 설정이나 혹은 이제 네트워크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NDFC에서 이런 설정들을 또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러닝하고 있는 장비에 컨피그하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그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 네트워크 쪽에 이슈가 장애나 났다고 했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제어되는 제어되는 그 패브릭에 대해서 그 패브릭 안에 또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뭐 VX랑 EVPN으로 생각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는 언더레이 그리고 오버레이도 있고 레이어 2, 레이어 3도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패브릭으로 했을 때도 이제 보시면은 뭐 VPC 설정이나 또 이제 PBR 설정들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없다고 했을 때 기존의 개별 스위치에서 이런 설정들을 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했을 때 저 NDFC 통해 가지고 모두 이 템플릿을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네트워크의 패브릭은 저희 시스코 권장 사항에 따라 가지고 구축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축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그 템플릿에 필요한 설정들, 뭐 변수값만 입력하시면은 클릭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템플릿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NDFC의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제 기타 여러 정책 템플릿과 이제 함께 사용해 가지고 패브릭 단위부터 이제 언더레이나 혹은 이제 오버레이, 뭐 인터페이스 단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저희 시스코 모범 사례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의 그 요구 사항에 따라 가지고 혹은 이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 네트워크 구성이 구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휴먼 에러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NDFC는 NDFC에 이제 포함된 모든 이제 파이썬 기반의 정책 템플릿은 저희가 시스코 네트워크 모범 사례를 포함해가지고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개별 스위치 접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때보다는 이제 휴먼 에러를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슈는 이제 현저하게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이제 특정 패브릭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끔 템플릿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후의 변경 사항도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한 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대나 또는 이제 여러 대의 스위치에 특정 설정을 쉽게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NDFC에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NDFC 템플릿을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하려고 하기 전에 NDFC 템플릿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저희 NDFC에서는 모든 템플릿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그 메뉴판에서 모두 다 관리가 되고 그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안에서는 또 이제 몇몇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필터링이라든가 특정된 템플릿 기반의 템플릿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속성별로 필터링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작동이나 액션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포함된 이제 정책 하나하나는 사실은 쉽게 이해하면은 실제 스위치에 들어가는 그 CLI 기반의 그 커맨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NDFC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사전에 저희가 시스코에서 이제 정의한 템플릿 목록이 리스트가 이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1000여 개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사실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패브릭 구성에 필요한 설정들을 그 해당하는 스위치에 배포를 해서 결국에는 이 패브릭을 구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패브릭을 구축할 때 보면은 만약 특정 설정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새로 생성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템플릿은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이제 일부는 수정도 가능하고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거를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할 때 기존의 원래 템플릿 파일은 변경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보시면은 그러면 먼저 기존의 템플릿 파일을 저희가 지금 버튼에 보이신 것처럼 이제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설정들을 개인 노트북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편집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NDFC에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NDFC 이제 검증 기능까지 제공하는데 검증까지 완료가 되면은 해당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NDFC나 뭐 NDR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릴리즈마다 개선될 때, 나올 때마다 사실 NDFC 안에 있는 개선 사항과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돼 가지고 그것도 이 템플릿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사용하시던 그 템플릿이 만약에 버전 업그레이드로 해가지고 사라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커스터마이징 했던 부분도 함께 날아가니까 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템플릿은 수정하지 않고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DFC 예를 들어서 이제 NDFC 통해 가지고 VXM EVPN 패브릭을 사실 이제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구축부터 오버레이 네트워크, 뭐 VRF 네트워크 포함해 가지고 그 위에 또 이제 서비스 노드도 연동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 설정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템플릿 유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분 쉽게 하기 위해서 NDFC에서는 해당 기능과 혹은 해당 목적과 연관된 정책들을 구분하기 위한 유형을 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폴리시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장비에 그 기능 설정하는 그런 커맨드, CLI 기반의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큰 거는 이제 프로파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뭐 VRF나 이제 네트워크 등 이제 오버레이 모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CRI는 기존의 CRI 형식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는 CRI 유형의 템플릿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브릭은 전체적인 이제 네트워크 패브릭 구성이죠. 그래서 이 패브릭에 대한 글로벌적인 설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 기존의 레가시나 장비별로 진행했던 쇼 커맨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TFC에서는 그 저희 패브릭 현황 상태 혹은 인터페이스나 스위치 이 사용료를 통계하는 이 프로그래머 리포트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안에도 템플릿이 적용이 돼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포트와 관련된 템플릿을 유형을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EXEC라는 거는 이제 엑시큐션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실제로 이제 소명령어도 포함되고 그리고 클리어 명령어든 실제로 이 컨피그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포함된 템플릿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용어는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요. 이제 policy template intent.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통한 그 이도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스위치에 실제로 저에게 이도가 스위치의 어떤 CLI 커맨드로 변경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TFC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그 CLR 명령어가 정의가 되고 그리고 스위치에 할당하게 되면은 그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저희 화면 NDFC 화면에서는 이제 policy ID라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유니크한 고유한 policy ID라는 게 생성이 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설정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policy ID가 생성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스위치와 스위치와 관련된 이제 적용된 모든 세부 정보들 그리고 저희가 입력했던 모두 변수값들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반영이 되고요. 이거를 반영한 상황은 저희가 generated config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예상된 config 보신 것처럼 이제 CLI 기반이죠. CLI 기반의 config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이 됐을 때 NDFC에서는 이거를 그 NDFC 중에 기능 중에 하나 설정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비교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교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지금 스위치에 실행되고 있는 그 설정과 지금 저희가 이 폴리시 템플릿을 할당해 가지고 나온 설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하고 만약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패브릭 토폴로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out of sync라는 메시지를 알려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부 컨피그레이션은 지금 매핑이 안 됐다라는 거를 컴플라이언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항상 저희가 원하는 혹은 저희 의도에 맞는 그 네트워크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첫 번째 데모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NDFC 정책 템플릿과 관련된 간단한 방법이나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레코딩으로 좀 보여드리겠고요. 먼저 NDFC 템플릿 관련된 위치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템플릿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여러 가지 곳에서 이 템플릿을 접속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접속하게 되는 거는 이 토폴로지에서 직접 이 패브릭을 선택하신 다음에 디테일드 뷰라는 데를 넘어가시게 되면은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기존의 패브릭을 구성할 때도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탭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폴리시 탭에 들어가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폴리시 관련된 해당 패브릭에 적용된 모든 폴리시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모든 폴리시 ID라는 게를 통해 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폴리시가 해당되는 할당된 스위치, 그리고 IP 주소나 그리고 템플릿, 사용된 템플릿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가 저희는 수동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템플릿도 이제 포함되겠고요. 지금 스위치 플랫폼에서 저희가 BGP 컨피그레이션 한 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폴리시가 실제로 적용된 스위치 쪽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있고 뭐 스위치 단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source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템플릿을 적용했을 때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이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템플릿은 페렌트 템플릿을 인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폴리시 아이디가 생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렌트가 어딘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source라는 항목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된 그 폴리시 아이디에 대해서는 이거를 저희가 편집할 수 있나 혹은 이제 수정할 수 있나 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상의 이 설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일부는 설정이
수정할 수가 있고 일부는 이제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마크 딜리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예상했던 컨피그레이션이 다음에 저희가 그 리캘큘레이션 하고 디플로이 했을 때 실제로 장비에서 사라져야 될 설정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프라이어리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매개 폴리시 아이디마다 NDFC에서는 이제 프라이어리티라는 거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네 가지 보신 것처럼 이제 오버랩 관련된 거는 프라이어티가 항상 언더랩보다 높거든요. 왜냐하면 언더랩가 문제 없어야지만이 오버랩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0 이상으로 보통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처 관련된 부분은 10에서 50으로 해가지고 프라이어티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거죠. 피처를 이네이블 해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맵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저희가 원하시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시는 그 항목별로 이제 필터링이 가능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예상 NDFG에서 배포한 설정 중에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폴리시 아이디가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이거를 실제로 컨피그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특정된 이제 스위치 올라가게 된 CRI 커맨드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명령어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스위치 배포됐냐라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정책들이 있고요.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폴리시 에디트 하시게 되면은 설정할 수 있는 부분, 이건 게트웨이 부분이고, 디스크립션 부분하고, 그리고 프라이어티 부분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해가지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컨피그가 확인된 다음에 그거를 푸시를 하거나 혹은 딜리트 하거나 이런 작업도 모두 다 액션 버튼을 통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첫 번째 데모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그 정책 템플릿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주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 프리폼 정책 템플릿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NTFC를 관리를 하거나 이제 설정할 때 보면은 특정 설정이나 또는 이제 활용 사례가 이제 여전히 NTF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템플릿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고유한 정책을 저희가 사용자가 정의하거나 혹은 이 CLI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NDFC도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템플릿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NXOS, 넥사스 스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네트워크 설정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기존처럼 계속해서 이제 CLI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프리폼 혹은 이제 자유 형식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수정하시면은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NDFC 콘솔에서 스위치에 푸시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해당하는 설정들이
해당하는 스위치에 배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커맨드들은 커맨드 유형이나 혹은 포맷은 기존에 사용했던 그 CLL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파이썬 기반이거든요. 예, 저희가 파이썬 스크립트 템플릿을 생성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생성한 다음에 예, 동일하게 해당하는 스위치에 푸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커맨드에 들어갈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한 개 저희가 팝업 창으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관리자는 그 값을 채우거나 혹은 이제 선택 방식으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프리폼 자유 형식 템플릿의 이 목적은 사실 최종적으로 저희 사용자가 이 NDFC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항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한 대나 또는 여러 대의 스위치에 연결할 수 있어서 스위치에 사용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나 또는 이제 링크나 이제 프로토콜 단위로도 컨피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템플릿을 저장하고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은 이 NDFC는 자체 이제 설정이나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제 저희 선택한 스위치에 푸시를 할 수가 있고 생성된 설정들은 전부 다 저희 NDFC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또 동기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네트워크의 설정이 그 원하는 이도와 매칭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템플릿에서 이제 NDFC는 템플릿 계층 레벨을 통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패브릭 템플릿이나 쇼 템플릿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포트 템플릿, 엑스큐션 템플릿 이런 거를 했을 때 큰 레벨로 이렇게 봤다고 하면은 아래 폴리시 그리고 아래 그 폴리시 템플릿 인스턴스 혹은 인텐트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스위치로 할 건지 인터페이스로 할 건지 이렇게 다 그 아키텍처별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LI나 이제 프로파일 단위도 보시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VRF를 설정하는데 그거는 프로파일 단위, 그거는 CLI 단위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폼 템플릿 설정하는 방법은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제 네 가지 이 스텝이 필요한데요. 사실 요거는 요 시나리오는 저희 프리폼 템플릿과 그 함께 저희 CLR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 스위치에 특정된 이 커맨드를 배포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저희 NDFC에서 패브릭에서 정책 페이지에 넘어가신 다음에 정책을 선택하시고 대상 노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희 스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그 플랫폼 템플릿 인텐트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정책 템플릿 정책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필요한 설정들을 만약에 여러 대의 스위치에 배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정책들을 그룹을 해가지고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NDFC는 매번 Recalculation 그리고 Deploy 옵션을 클릭하셔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이 컨피그가 스위치에 내려가고 그리고 자동으로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데모를 통해 가지고 이 플랫폼 템플릿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저희 플랫폼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된 스위치에 일부 CLL 커맨드가 누락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여러 대의 스위치에 대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커맨드를 배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데모를 시작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이 템플릿 부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커맨드로 들어갈 이 CLI alias라는 별칭이죠. 그러니까 저희 show 커맨드나 할 때 이 별칭을 써가지고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커맨드를 실제로 스위치에 배포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해당 패브릭에는 배포된 정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add policy를 하신 다음에 배포할 장비를 선택하시고 템플릿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리폼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스위치 프리폼이라는 템플릿을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priority하고 description 부분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쉽게 CLI alias names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넣어놨고 그리고 아래 스위치 프리폼 컨피그 부분에서는 실제로 저희 스위치에 배포할 CLI 커맨드들이죠. 기존 레가시처럼 CLI 커맨드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거를 해당 패널에 넣어가지고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넥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로 요거를 이제 배포할 스위치를 폴리시 아이디는 이미 매개 스위치마다 폴리시 아이디가 생성됐다는 거는 컨피그도 생성됐다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calculation and deployed를 하게 되면은 지금 pending config는 아까 저희가 입력한 그런 커맨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deploy all을 하게 되면은 최대 스위치에 대해서 바로 해당하는 커맨드들이 배포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에 들어가서 실제로 배포가 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스위치 탭에 들어가셔 가지고 특정 스위치에 show 커맨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NDFC에서 필요한 show 커맨드를 쳐가지고 현재 디바이스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show section alias로 하게 되면은 현재 해당 장비에는 아까 입력한 모든 설정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폴리시 중에서도 해당 패브릭에 배포된 폴리시의 이 컨피그레이션으로 검색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세 개 컨피그레이션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테스트 용도로 썼으니까 이렇게 딜리트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딜리트를 하게 됩니다. 딜리트를 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게 장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calculation deployed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그거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딜리트 폴리시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컨피그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시 recalculate deploy 하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이제 pending config 중에 앞에 no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no가 붙은 다음에 실제로 배포가 삭제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삭제 작업이 완료가 됐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show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해당 커맨드가 없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스위치 레벨에 이제 프리폼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리폼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브릭 레벨에서 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리프나 전체 리프에 들어갈 프리폼도 미리 지정할 수가 있고 스파인 그리고 각각의 레벨을 따라 가지고 필요한 설정들을 저희 패브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패브릭 단위 아래는 스위치인데 스위치는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스위치 아래에 또 인터페이스 단위로 저희가 프리폼을 통해 가지고 특정된 커맨드를 수동하거나 추가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단위로 프리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링크 단위로 봤을 때 링크도 인터페이스 프리폼, 데스티네이션 인터페이스 프리폼 컨피그레이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버레이 부분, 이제 VRF 단위도 저희가 이거를 에딧 해가지고 프리폼을 넣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단위 오버레이 중에 네트워크도 VLAN이 되겠죠. VLAN 관련된 설정들도 여기에 넣어가지고 모두 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프리폼 관련된 정책 템플릿에 대한 설정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 프리폼으로도 이제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일부 변수 값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정책이나 또는 이제 프로파일 템플릿을 저희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show command나 뭐 report나 혹은 execution 템플릿 유형 중에서도 이런 모든 종류의 템플릿을 저희가 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템플릿 생성하거나 혹은 이제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그 프리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앞에 이제 스텝 1이 하나 추가가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데서 이 템플릿 생성하거나 또 관리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에디트하거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그런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리고 원래 NDFC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제공한 거나 혹은 이제 수동으로 새로 만든 거 그런 걸 선택하신 다음에 그 템플릿 안의 내용에 대해서 코딩 혹은 이제 커맨드를 수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패브릭의 특정 패브릭의 정책 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액션에서 add policy 작업을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대상 노드 선택 똑같은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정책 템플릿을 제가 선택을 하고 필요한 또 이제 변수 값들도 넣어가지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계산 그러니까 recalculation 하고 deployed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intent를 가지고 만든 설정이 다시 해당하는 스위치에 배포되고 그거를 검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면을 좀 몇 장 캡처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템플릿을 에디트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안에 모두 포함된 부분은 이제 템플릿 속성 중에 속성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이 템플릿 유형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리시나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아래에 서브 타입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CLI가 이제 스위치에 그 인터페이스 들어갈 건지 혹은 이제 VLAN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위치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사실 이제 처음 사용한다 그러면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모든 옵션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은 디바이스로 하시게 되면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레벨에 어느 위치까지 지정 안 하더라도 이 디바이스로 하시면은 일반적인 부분은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컨텐츠 유형이라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썬으로 된 거고 하나는 이제 CLL로 된 거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 NDFC 템플릿 작업하신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이제 템플릿 CLI로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 파이썬 안에 있는 그런 코딩 기능들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고급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이썬 템플릿을 하나의 이 페렌트 템플릿으로 지정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거나 또는 이제 다른 이 템플릿 CLI를 같은 이런 그 차일드 템플릿을 연동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예시는 사실 저희 이 VXN EVPN 패브릭을 구성할 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잖아요. 뭐 오버레이도 들어가고 언더레이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EJ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템플릿 설정할 때 또 몇 가지 권장사항이나 혹은 이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NDFC는 이제 기존 템플릿을 이제 복제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만약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템플릿을 수정했을 때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이 템플릿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공된 거는 필요한 태그와 그리고 유형은 이미 그 안에 있어서 참고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로 시작해서 프로파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안에서는 저희가 변수나 혹은 이제 템플릿 CLI를 검증 모범 사례가 모두 다 포함됐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리프 노드하고 이제 버드 노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름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 노드는 유니벌로 이렇게 되는데 버더 노드는 익스텐션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템플릿을 확인하실 때 이런 이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템플릿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검은색으로 된 IDE죠.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 전체적인 템플릿에 들어가는 이런 컨텐츠가 CLI 기반이든 이 파이썬 기반이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내부적으로 빌트인 내장된 이제 변수나 혹은 이제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템플릿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열된 것처럼 특정된 변수에 따라 가지고 그 유형별로 이름별로 이렇게 지정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속성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min, max, length 부분도 함께 포함해가지고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두석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또 이제 변수를 속성을 구성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저희가 설정한 것들은 변수 값이라고 보시면은 아래는 이 변수 값을 활용해 가지고 CLI 기반으로 실제로 스위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위에 설정한 변수를 참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특정된 이제 달러 표시를 통해 가지고 변수 값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 콘텐츠는 이 CLI 구성 명령과 그리고 이제 템플릿에 포함된 모든 그런 파라미터가 포함됐고 이러한 명령에는 이 템플릿 변수 섹션에서 이제 선언한 변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실제로 명령어를 저희가 실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위에 변수 값을 여기에 대체를 해가지고 실제 커맨드가 스위치에 배포가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포함하는 명령어는
실제로 저희 스위치에 그 스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그때 입력하는 것처럼 똑같게 좀 지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명령을 포함할 때는 네, 명령 모드를 또 고려를 하셔가지고 직접 모두 다 추가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림은 한 개 예시지만은 좀 이따 이제 데모에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커맨드 CRF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보더 게이트웨이에 대한 이제 IP 프리픽스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더 게이트웨이에 이제 몇 가지의 이 프리픽스 리스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외부 네트워크에 이제 실제로 데모에서는 이제 넥사스 대시보드 데이터 인터페이스랑 이제 좀 연동을 하게 되는데 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동을 하고 그리고 패브릭 내에 OSPF의 언더레이에 그 해당 IP 프리픽스 주소를 광고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패브릭 라우팅을 이 룹백 인터페이스죠. 룹백 인터페이스를 외부에 알리고 알리는 작업까지 완성이 되면은 이 넥사스 대시보드 인사이트와 저희가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은 해당 VXM EVPN 패브릭의 이 텔레메트리 정보나 혹은 이제 NDFC의 엔드포인트 로케터라는 기능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데모에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참고로 이제 프리폼 템플릿을 저희가 이 템플릿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요거를 좀 캡처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플랫폼을 클릭했을 때 이 템플릿에서는 이 variable 혹은 이제 변수를 참고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as multi-line string이라는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config 변수 아래 이제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이제 코드를 붙여놓고 바로 스위치에 대표할 수 있도록 컨피그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능도 이제 조금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딩 할 때 보면은 첫 번째로 자주 쓰게 되는 거는 이제 반복 변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변수는 이 블록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수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안에는 또 for each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매번 해당 변수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칼라 구조 혹은 이제 배열 구조 변수라는 부분은 저희 템플릿 콘텐츠 내에서 구조 멤버의 변수에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변수 외에도 이제 다음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조건이나 혹은 이제 반복 명령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F나 else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할 때 보면은 조건을 걸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컨텐츠 안에는 모두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참고하시면 좋은 게 여기에 포함되는 명령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에서 이 컨피그 모드에서 입력하는 것처럼 똑같게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명령을 포함할 때는 명령어 모드를 고려하고 특히 이제 앞에 스페이스가 몇 개가 붙는지 요거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모든 CLI 섹션에서 그거 제일 앞에는 이 스페이스가 2개가 붙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컨피그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세 번째 데모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 사용자 정의 정책 템플릿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해당 데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림은 좀 복잡하지만은 쉽게 이해하게 되면은 저희 사이트 3번이라는 이 패브릭을 새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사이트 1번하고 2번과 마찬가지로 NDI, NDFC 인터페이스랑 이제 연동해가지고 텔레메트리 정보나 혹은 엔드포인트 로케터 기능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사이트 3번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예, 작업을 해야지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요거는 사이트 3번이고요. 사이트 3번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IP 프리픽스 부분이랑 룩백 인터페이스 설정 부분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NTFC 템플릿에서 텔레메트리 관련된 템플릿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검색하게 되면은 요거는 시간 관계로 미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잠시 후 이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든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를 에디트 하시게 되게 되면은 제가 슬라이드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 템플릿에 관련된 일부 속성값 혹은 유형별 유형이나 설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해당 템플릿을 적용하는 스위치 유형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리고 템플릿 유형은 폴리시, 패브릭 단위 혹은 리포트 단위 하는 거를 지정하고, 그리고 서브 유형에서는 인터페이스나 그리고 패브릭 단위 링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하겠죠. 그리고 템플릿 아래 컨텐츠 유형에서는 파이썬으로 할 건지 템플릿 CLL로 할 건지로 하는데 오늘은 CLL로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마치 개발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ID 화면처럼 이 코딩이 포함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 스크립트를 직접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위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수 값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변수 값에 대해서는 또 이제 속성 값이나 디스크립션이나 그리고 BGP 같은 경우는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디스크립션 쪽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밴드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넥사 대시보드랑 이제 연동될 인밴드 네트워크 주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룩백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소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변수 값으로 처리를 했고, 좀 이따 이거는 보신 것처럼 디폴트 밸류는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설정하는 그 값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은 실제로 이 위에 변수 값을 저기 CLI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부분으로 매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달러를 없애면은 아래 코맨드에 나온 것이 바로 위에 지정된 변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CLI는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 개별 스위치에 들어가 가지고 IP 프리픽스하고 러트맵프 지정한 다음에 그거를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XN, EVPN이나 혹은 BGP 설정을 해보셨다고 하시면은 그런 커맨드는 많이 익숙하시겠죠. 커맨드를 넣고 변수값까지 지정이 완료하신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help라는 어려우시니까 help라는 탭에 들어가시 보시면은 지금 지정한 변수 값을 실제로 그 CLR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데이터 타입도 변수 값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도 유형별로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 부분, 그리고 변수 부분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진행 중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 헬프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부 내용을 좀 참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No error, No warning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현재는 정상이죠. 네, 지금 만약에 네, 일부 설정을 변경하고 validate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지금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오류를 보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달러를 표시를 다시 넣어두시고 문제가 없으면은 지금 보이신 것처럼 템플릿이 생성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템플릿을 적용하는 스위치를 이제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 스위치 상황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스위치에 들어가셔가지고 show 커맨드를 좀 몇 개를 입력하셔가지고 실제 지금은 IP 프리픽스나 혹은 룩백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지금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전이니까 지금은 아무 컨피그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패브릭의 폴리시에 들어가서 add 폴리시를 하시고 대상 장비를 선택해야 되겠죠. 보드 게이트웨이 장비를 선택했고 그리고 템플릿은 저희가 만든 템플릿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나오거든요. 아까 컨텐츠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변수값 부분이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리캘큘레이트하고 디플로이드 하시게 되면은 해당 정책이 특정 스위치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는 변수 값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실제로는 해당 구체적인 주소나 이런 걸로 이미 변경이 됐고요. 배포를 하고 나서 다시 해당 장비에서 show 커맨드를 통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컨피그가 됐던 부분이 이제는 show 커맨드로 바로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배포가 됐다는 거죠. 또 내 IP 주소도 똑같게 저희 스위치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은 룩백 0번에 대한 IP 주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삭제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해당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시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크 딜리티드 부분에서 이제 출로 변경되고 다음에 디플로이드 하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설정들이 장비에서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로 제가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우선은 저희 템플릿 오늘 세션에 좀 다루었던 내용을 서머리를 해보면은 사실 저희 NTFC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이나 혹은 동기화나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 제공하는데 정책 템플릿은 사실상 이제 NTFC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구성 요소나 혹은 이제 유연한 이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이 템플릿을 조정할 수가 있고 설정할 수가 있어서 아키텍처나 구성 요소를 잘 아시고 카스터마이제이션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자체
적으로 사용하시던 그 CLI 기반의 컨피그레이션을 저희가 바로 직접 편집하거나 혹은 이제 파이썬 기반의 정책 템플릿을 사용해 가지고 NTFC에 배포해서 실제로 그 스위치에 할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 NTFC 템플릿 소개인데 사실 보신 것처럼 이제 어떤 부분은 스크립트를 좀 과시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NTFC를 사용하시면서 일부 누락된 설정들을 템플릿 통해 가지고 구축하겠다 혹은 배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에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세션을 준비를 해가지고 뭐 핸즈온도 포함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필요하시면은 저희 CS 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 저희 세션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버의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메일 받으시게 되면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을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테스트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아까 최초 세션 진행하실 때 보내드렸던 그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 커스터머 석세스 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로 오늘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